늦은 밤 공항으로 향하던 택시 안 한도윤은 이유 없이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도로 옆 어둠 속 흰 사슴이 그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의 직감이 운명을 바꾸었고 그날 이후 그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 전에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 강북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 한도윤의 집은 늘 적막하기만 합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빛도 짧고 희미해 하루가 언제 시작되고 끝나는지 구분조차 모호했죠. 아내는 2년 전에 병으로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암 선고와 빠른 투병 과정은 도윤에게 준비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지방으로 시집 장가가서 명절 외엔 연락이 없었죠. 처음엔 서운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무뎌졌습니다. 도윤은 벽에 걸린 시계를 무심히 바라봅니다. 밤 9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동작으로 재킷을 걸치고 열쇠를 챙기는 일조차 영혼 없는 의식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계단을 올라 밖으로 나오자 축축한 공기가 얼굴에 달라붙었고 택시 문을 열자마자 낡은 가죽 시트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도윤은 이 모든 것이 지독하게 익숙했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푸른 빛이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도윤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입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어 있었죠. 이렇게 또 하루를 시작하네. 대체 뭘 위해 버티고 사는 거지? 중얼거림은 곧 차 안에 울리는 라디오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도윤의 하루는 차 안에서 시작해 차 안에서 끝납니다. 누구와의 대화도 특별한 만남도 없이 말입니다. 시내로 진입하는 골목, 그는 본능처럼 커피를 사러 편의점에 들렀죠. 형광등 불빛 아래 서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또 새로운 얼굴이었고 인사도 없이 카드만 받아 결제했습니다. 도윤에게 이런 무관심은 이제 당연한 일상이었어요. 다시 택시에 올라탄 도윤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DJ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도윤의 가슴에 닿지 않았죠.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은 그저 흐릿한 얼룩으로만 보였습니다. 한숨과 함께 도윤은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없어져도 아무 일도 안 생기겠지. 텅 빈 도로 위에 그의 목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죠. 모든 날이 똑같았고 모든 밤이 외로웠습니다. 도윤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외에는 아무런 목표도 없었습니다. 토요일 밤 9시 20분 하남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도윤은 남자 손님을 태웠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은 짧은 말과 함께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공항이요. 빨리 좀 가주세요. 목소리의 톤은 건조했고 말은 날카로웠죠. 분주한 모습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남자의 표정에서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차량을 돌렸습니다. 이런 태도도 익숙했습니다. 택시기사에겐 인격이 없다는 듯 대하는 손님들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차는 조용히 도로를 달렸습니다. 밤 공기가 서늘했고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흐르듯 지나갔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고속도로를 향해 안내하고 있었죠. 고속도로 진입을 앞둔 어느 지점, 가로등이 희미하게 비추는 숲길 옆 도로에서 도윤은 문득 온몸이 가볍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어요. 숨이 아주 조금 짧아졌습니다. 손끝에 진땀이 고였고 이마에 닿는 공기가 싸늘했죠. 평소와 다른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 그를 휘감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그때였습니다. 전방 30m쯤 앞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한 차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운전자가 나와 트렁크를 열고 뒷바퀴 쪽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고장이 난 듯했습니다. 그 옆
도로 가장자리 숲속 경계에 서 있는 무언가가 도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희미하게 흰 형체 하나가 도로 옆 숲가에 서 있었죠. 도윤은 급 브레이크를 밟고 멈췄습니다. 그 형체는 흰 사슴이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더욱 선명한 하얀 몸체, 가늘고 긴 다리, 그리고 작은 뿔이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울 만큼 선명하고 말도 없이 도윤을 바라보고 있었죠. 사슴의 눈은 깊고 맑았습니다. 마치 도윤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뒷좌석에서 남자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왜서요? 시간 없어요. 도윤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쪽에 알 수 없는 경고음 같은 게 울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마치 누군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길로 가지 마. 도윤은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오른쪽으로 틀었습니다. 일반도로 우회로 진입했죠. 내비게이션은 즉시 경로를 재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남자가 폭발하듯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돌겠네 진짜. 고속도로로 간다면서 왜 이쪽으로 빠져요? 앞차가 고장났습니다. 도윤은 짧게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어요. 확신에 찬 어조였죠. 하지만 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 그의 결정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여태껏 느껴본 적 없는 강렬한 직감이었습니다.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는 확신, 다른 길을 택해야 한다는 선명한 메시지 같은 것이 그의 온몸에 퍼졌죠. 그가 마지막으로 룸미러를 봤을 땐 그 사슴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마치 그 순간을 위해 나타났다 사라진 것처럼 말입니다. 우회로를 따라 빠르게 달린 끝에 도윤은 예정보다 5분 정도 일찍 인천공항 제1터미널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조해하던 손님과는 달리 공항 앞은 의외로 한산했죠. 출발하는 비행기들의 불빛이 밤하늘에서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브레이크를 밟고 정차등을 켰습니다. 그의 어깨에서는 긴장이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었죠. 도착했습니다. 남자는 핸드폰을 보며 말없이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문 손잡이에 손을 걸치고 이렇게 말했죠. 내가 고속도로로 바로 가자고 했죠? 멋대로 길 바꾸고 시간 끌고 요금 안 낼 겁니다. 도윤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언성을 높이거나 화를 냈을 텐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어이없네 진짜. 남자는 짧게 욕을 내뱉고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공항 로비 쪽으로 사라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도윤은 천천히 창밖을 바라봅니다. 오늘따라 그 손님의 무례함이 마음에 크게 자리 잡지 않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도착했으니 다행이지.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기어를 넣었습니다. 진상 손님 하나쯤은 늘 있는 일이었습니다. 택시는 다시 조용히 출발했고 공항을 떠나 도심으로 향했죠.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그의 얼굴에 일렁였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도윤의 표정은 오랜만에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를 경험한 사람의 알 수 없는 안도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손님을 인천공항에 내려주고 돌아오던 길, 도윤의 라디오에서 갑자기 음악이 끊기고 아나운서의 급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조금 전 하남시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 3명, 중상 5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도윤의 손가락이 볼륨 버튼 위에서 굳었습니다.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이었죠. 그 사고 현장은 바로 자신이 사슴을 보고 우회로로 돌아간 그 지점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직감을 무시하고 그대로 갔다면 도윤은 말을 잃었습니다. 뒷목이 서늘해지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에 그는
불현듯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심장이 격하게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때 그 사슴이 없었다면 도윤은 멍하니 운전대를 붙든 채 정적 속에 빠졌습니다. 차 밖으로는 밤의 소음이 흘러갔지만 그의 귓속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온 정신이 그 깨달음에 집중되어 있었죠. 날 살려준 거야.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사슴의 맑은 눈과 그 짧은 순간의 직감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도윤은 천천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차 안에서는 여전히 라디오가 사고 소식을 전하고 있었고 도윤은 그 소리를 배경으로 묵묵히 앞만 보고 운전했습니다. 귀가할 즈음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평온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마치 자신의 존재가 의미를 가진 것처럼 그가 내린 선택이 중요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미묘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도윤은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한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조금 더 밝게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어젯밤의 사건이 그에게 남긴 잔향인지 몸도 마음도 묘하게 가벼웠죠. 부엌으로 가서 커피포트를 올려놓고 휴대폰을 확인하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라면 스팸 전화로 생각하고 무시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어제 공항까지 운전해 주신 택시기사님이신가요? 도윤은 무심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너무 예민하고 무례하게 굴었어요. 남자의 목소리는 어젯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왠지 모를 떨림이 감돌았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공항 도착하고 나서 뉴스를 봤어요. 고속도로 입구에서 대형 사고 난 거요. 도윤의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마치 어젯밤의 그 순간이 다시 찾아온 것 같았죠. 기사님이 그때 길을 안 바꿨으면 아마 저도. 그의 말끝이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도 그 감정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두려움과 안도가 뒤섞인 목소리였죠. 처음엔 뭐야, 왜 돌아가나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판단 덕분에 제가 산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유난히 고요하게 내려앉았고 그 빛 속에서 어제 본 흰 사슴의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사실 자신도 왜 그 순간 길을 바꿨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강한 직감 그것뿐이었습니다. 요금도 못 드리고 내려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바로 입금 드려도 될까요? 계좌 좀 알려주세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계좌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뒤에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죠. 이상한 감정이 그를 감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따스한 감정이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휴대폰에 입금 알림이 도착했습니다. 10만 원. 요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메모란엔 짧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메시지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살려주셔서라는 단어가 그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평범한 동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등교하는 모습, 매일 보던 장면인데 오늘따라 모든 것이 더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세상의 색깔이 조금 더 선명해진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오늘은 조금 덜 무거운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꽤 오랜만에 의미를 느끼는 하루일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도윤은 문득 그 밤의 길로 다시 향했습니다. 퇴근 후 손님을 내려주고 나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운전대를 돌려 그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 근처 작은 숲 옆 도로. 그때 흰 사슴이 서 있던 곳이었죠. 저녁 무렵의 도로는 평화로웠고 사고의 흔적은 이미 지워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차를 길가에 세우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가로수와 덤불만이 도로 옆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죠. 차에서 내려 한참을 바라보다가 도윤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였던 건가? 자신에게 묻는 말이었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환상이든 현실이든 그 순간은 분명 존재했고 그로 인해 두 사람의 삶이 이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도윤은 도로 옆 숲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저녁 햇살이 비치며 작은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스쳤고 그 순간 아내가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먼저 가서 미안해. 나 없어도 꼭 씩씩하게 살아줘. 그리고 아주 오래오래 있다가 그때 다시 만나자. 아내의 마지막 말을 들은 지 2년이 지났는데도 그 목소리는 지금보다 훨씬 가까이 있는 듯 했습니다. 마치 어제 들은 것처럼 선명하게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죠. 도윤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날 거기 서 있던 게 당신이었나? 그의 말끝은 허공에 머물렀지만 마음속엔 묘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답을 찾을 수는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질문 자체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 그것만으로도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마음에 따스함이 스며들었습니다. 도윤은 숲의 가장자리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그의 얼굴을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그 느낌은 마치 누군가의 손길 같았죠. 깊은 숨을 들이마시자 공기 속에 숲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향기였습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 말도 없는데 왠지 무언가가 다녀간 자리 같았습니다. 텅 빈 공간이지만 무언가 중요한 것이 그곳에 머물다 간 듯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서서히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래, 제대로 다시 살아보자.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지만 그 다짐은 묵직하게 그의 안에서 울렸습니다. 마치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2년간 무기력하게 흘려보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부재를 핑계로 자신의 삶도 함께 묻어버렸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돌아가는 길 저녁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창을 타고 흐르는 빗물 너머 숲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았습니다. 자신은 지금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방향은 어쩌면 아내도 바랐을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햇살 좋은 오후 도윤은 스스로 세차를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옆 셀프 세차장에서 물줄기가 차체를 타고 흐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는 문득 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대충 물로만 씻고 말았을 차를 천천히 꼼꼼하게 닦아내고 있었죠. 유리창도 반짝이게 닦고 뒷좌석 발매트까지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일터인 이 공간을 처음으로 제대로 가꾸는 기분이었습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그 안에는 커다란 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차 안에 썰렁했던 공기도 달라졌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시키고 대시보드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손님이 타는 뒷자리는 더욱 신경 써서 정리했고 좌석은 깨끗한 수건으로 닦아냈죠. 운전석에 앉아 백미러를 조정하고 나서 도윤은 조수석 앞에 작은 사탕 바구니를 놓았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사탕들이 바구니 안에서 반짝였죠. 그 아래엔 새로 적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긴 하루의 휴식이 필요할 때 하나씩 드세요. 도윤은 그 쪽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친절이지만 그것은 자신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기쁨을 선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죠. 그는 오늘 첫 손님을 기다리며 차창을 열어두었습니다. 봄바람이 차 안으로 불어들어왔고 길가에 핀 개나리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노란 색감이 이제는 선명하게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냥 지나쳤을까.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삶의 색깔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회색빛으로 변해버렸고 그저 기계적으로 하루하루를 견딜 뿐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색깔들이 하나둘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직장인처럼 보이는 그녀는 도윤의 택시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기사님, 차가 되게 깔끔하네요. 사탕도 주시고, 이런 건 처음 봐요. 도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미소는 오랜만에 진심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예, 그냥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택시는 부드럽게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창밖 햇살이 반사되어 도윤의 옆 얼굴을 스쳤죠. 백미러로 보이는 손님의 얼굴에는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고 도윤은 그 모습에 작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그는 문득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흘러가는 하루가 아니야. 내가 살아서 만들어낸 하루야. 그 생각은 그에게 묘한 힘을 주었습니다. 아내의 부재를 핑계로 멈춰 있던 그의 삶이 이제 천천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변화는 미미했지만 그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도윤의 택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그러나 무언가 아주 많이 달라진 채 조용히 도심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차 안에서 한 사람의 일상이 조금씩 다시 빛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